네, 아름다운 역사 미역 순기쌤입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이제 1920년대 드디어 저항운동 파트를 선생님이랑 배우게 됩니다. 1920년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일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일 복잡하고 외울 게 참 많은 곳이에요. 외울 게 참 많고 애석하게도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파트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요 20년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꿰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단순 암기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역사는 선생님 단순 암기를 싫어한다고 했었죠.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 흐름을.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20년대의 저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이 아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시진 않잖아요. 물론 한능검을 보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죠, 앞에부터도. 그죠? 자, 그럼 1920년대의 여러분 흐름을 이해하려면 선생님 딱 요 키워드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1920년대는 민족주의와 무슨 주의? 사회주의. 이거 VS라는 표현은 선생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1910년대에는 선생님이 독립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랬더라? 땡땡 결사운동. 그렇죠. 비밀 결사운동이에요.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독립운동 한다면 빵 얘기를 하면 잡아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20년대 문화통치라는 걸 하게 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된다? 약간 좀 느슨해진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뭔가 1910년대보다는 일정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무슨 주의가 들어오냐면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소련. 여러분은 사회주의라는 말 들어봤겠지만 공산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선생님 그냥 투박하게 설명할게요. 공산주의라는 건 경제 개념입니다. 선생님 안 쉬운데요? 쉽게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게 특기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땡땡주의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땡땡주의라는 말을 들을 건데 이 주의의 뜻이 뭐냐? 앞에 게 중요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유주의 하면 뭐가 중요한 거?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민족주의는 뭐가 중요한 거야? 민족이 중요한 거야. 그럼 사회주의는 뭐가 중요한 거야? 사회가 중요한 거야.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봐봐. 선생님, 그럼 무슨 주의 방금 얘기했어? 공산주의 얘기했죠. 공산주의 뭐가 중요한 거야? 공산이 중요한 거거든? 공산이 뭐냐? 공동생산, 공동분배야. 그러니까 똑같이 돈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거예요. 이해돼요? 배급을 하잖아. 오케이? 그럼 공산주의는 지금 뭐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돈 개념이라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주의야? 자본주의야. 돈의 차이가 있는. 이해돼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이지.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건 경제 개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무슨 주의를 알아야 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듣고 이제부터 이해하면 돼. 그럼 민족주의 뭐가 중요하다? 민족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사람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목표가 똑같아. 목표는 뭐야? 목표 간단하잖아. 목표 뭐예요? 그쵸, 여러분? 독립, 광복이, 독립에 쓸게. 독립이 목표야. 이 친구들도 뭐가 목표야? 독립이 목표야. 지금 당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다르다고. 같은데 다르다고. 무슨 소리냐? 민족주의는 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민족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의 역사를 되찾아야지. 우리 민족 거잖아.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있잖아 라고 해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근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의 이 사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얘네 사회는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 여러분 고등학교 사회탐구 시간에 나올 텐데 쉽게 말하면 이 사회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뭐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다스리는 사람 누구와? 지배자와 다스림 받는 사람 피해 당하는 거야. 피지배자가 나눠져 있는 거야, 세상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개로 봐요. 이분법이라 하지.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무슨 사회다? 계급 사회다. 여러분 계급이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계급 나오면 사회주의거든. 오케이?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를 알려주고 있고 역사를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감사하게도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이걸 오면 선생님을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지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세뇌당하고 있는 피지배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계급으로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공장으로 따지면 누가 지배자겠어?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 피지배자는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거야. 땅으로 따지면 건물로 따질까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뭐? 건물주. 여기는 임차인, 그러니까 새 들어서 사는 사람 이런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주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중에 누구 편을 드는 애들? 그렇죠. 이 피지배층을 드는 애들이에요. 이해됩니까? 누구 편을 든다고? 피지배층 애들의 편을 든다고. 그러면 사장님과 노동자면 누구 편을 들어? 노동자의 편을 들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때 회사 말고 땅으로 하면 땅의 주인, 지주 있겠지. 지주. 그리고 밑에 있는 소장농이 있잖아. 그럼 누구 편이야? 지주 편이야? 소장농 편이야? 당연히 소장농 편이겠죠.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배, 피지배로 나눠서 세상을 보는데 피지배의 편을 드는 게 사회주의야.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사회탐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아요. 그럼 얘네가 왜 독립을 하고 싶어 하게? 이게 응용이지. 얘는 왜 독립하고 싶어 하게? 뭐 조선의 역사를 되찾고 싶어서? 그게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사회주의가 독립하려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지. 그럼 얘네가 뭐야? 지배야. 그럼 조선이 뭐야? 피지배잖아. 그래서 조선의 편을 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즉 지배 계급을 부수고 싶어 하니까 일본을 부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이게 왜 다르다고 했는지 알겠지? 똑같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안의 성격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만났어. 그래서 야 우리 독립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둘 다 만나서 그래 맞아 우리 독립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민족주의자가 그래 맞아 우리 독립해야 돼 맞아 그치 그래야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은 사회주의가 뭐라 그래? 뭔 헛소리냐? 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억압받으니까 피지배층이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시 성공해가지고 다른 우리도 일본처럼 다른 나라들 뭐 이렇게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 밑에 막 두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갑자기 화를 내겠죠. 뭐? 네가 스스로 지배의 길을 걷겠다고? 네가 일본이랑 다를 게 뭐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뭔지 대충은 기억하고 둘이 똑같이 원하는 건 독립이지만 특히 사회주의는 누구 편을 들게 된다? 피지배층의 편을 들게 된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20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더 크게 묶어볼까? 이 친구들이 한 덩어리잖아. 그지? 이 친구들이 한 덩어리인데 요거 말고 얘네를 하나 묶는 이야기가 있어. 얘네 말고 그냥 실력 양성 운동에 선생님이 할게요. 실력 양성 운동은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자라는 거. 물론 사회주의는 좀 들어가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또 요것도 VS가 아니야. 요거랑 또 대비되는 게 무장투쟁 운동이야. 무슨 운동? 무장투쟁 운동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당장 무기를 장착해놓고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일본 애를 더 죽이자 이거예요.
얘는 한 명이라도 일본인을 더 죽이자. 얘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본인 당장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서 빨리 국력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당장 한 명 더 죽이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해야 돼. 두 가지 흐름이야. 처음 여러분이 선생님이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 먼저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먼저 뭐로 나뉜다라는 거 알아두고, 실력을 양성하려는 실력 양성 운동파랑 뭐랑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무장 투쟁 운동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실력 양성 운동 안에 다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진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20년대가 금방금방 들어와요. 알겠죠? 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와? 실력 양성과 뭐로? 무장 투쟁으로 나뉘는데, 이 실력 양성 운동이 다시 뭐랑? 민족주의와 무슨 주의로? 사회주의로 나뉘게 된다. 자, 이 무장투쟁은 지금 할 수 없어요. 이건 지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요건 대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한 번에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를 잠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자, 쉽습니다. 자, 민족주의에서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분화로드라고도 하죠. 분화로드 운동,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산 장려운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쓰자야. 그래서 표어만 알아두면 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그 광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천 들고 있고, 그 천은 광목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만든 것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놓고 있고, 뭐 광목은 태극성 이렇게 막 그림 써 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물건은 우리가 쓰자라는 게 물산 장려운동, 신토불이 생각나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1920년대 지난 수업 시간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이 다 말려 들어갔잖아,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 산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 좀 살려주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있어. 사회주의는 이거 찬성했게 반대했게? 반대했어. 왠 줄 알아? 왜? 이 맞춤 대박이야. 맞춤 대학생이야. 자, 물산장려운동의 포인트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면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버는 거야? 우리나라 회사의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거죠. 얘도 뭐냐? 지배층이지. 자본가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라 하는 거야? 야, 그거 어차피 그거 해봤자 우리나라에 돈 있는 놈들만 잘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가 있죠. 오케이? 어찌됐든 요거. 자, 물산장려운동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해요. 뭐 자세한 거 선생님이 프린트에 얘기해 주겠지만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조만식이라는 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막 이런 표어를 가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막 퍼뜨려야 할 악성문을 그래서 실패하고요. 그냥 물산 장려운동은 조만식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평양에서 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냐면 백성이 세운 대학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교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시키려고 했겠죠. 당연히 누가 반대하고? 일본이 반대하고, 일본이 얘기해서 막 이렇게 또 악성문을 흘려. 저 학교 만들려고 돈 걷었는데 그 거둔 걸로 막 놀고 있더라. 저거 모으는 애들이 사기치고 있는 거더라.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죠. 일본이 야, 니네 학교 갖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줘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야, 이제 니네 대학교 만들어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사실 이제 부유한 친일 자제들이 들어가서 친일 교육을 했겠죠. 저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에 있는 서울대학의 뿌리이긴 합니다. 서울대학이 친일파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되는 학교이긴 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동력을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케이? 문맹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들 글을 읽게 해주자 해서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 주도해서 했던 운동인데, 자, 얘네들의 포인트는 선생님 민족주의라고도 써놨지만 뭐야? 실력 양성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실력 양성 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실력 양성 운동에 민족주의가 대부분 들어가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실은 요거 나누는 것보다 요 사회주의 운동은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긴 해요. 노동운동, 뭐 노동운동 아니면 계급투쟁 막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제 계급이란 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해서 알아듣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면 편해요, 여러분. 근데 볼까요? 소작쟁의라는 거는 싸운 거야, 쟁의. 자, 누가 쟁의를 일으킨 거야? 소작농이 쟁의를 일으킨 거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소작농이 지배야, 피지배야? 피지배잖아. 그치? 파업했대요. 파업은 나 일 안 해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가 멈추는 거예요? 노동자가 갑자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노동자가 투쟁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이해되죠? 얘는 아까 설명했던 지배층, 피지배층, 피지배층의 이야기가 나오면 뭐야? 사회주의야. 그래서 노동운동, 계급투쟁운동 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선생님이 그렇게 처음에 설명한 이유가 요거를 이해시키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의 세 가지 뭐라고? 물산장려, 밀립대학 설립, 문맹퇴치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피지배층의 저항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작농의 저항인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 지역 이름.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저항인 원산 총파업, 지역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한 꼭지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근데 20년대 시련이 한번 와요. 시련이 한번 와요. 무슨 시련이 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양쪽에 다 시련이 오거든? 민족주의한테는 어떤 시련이 오는지 볼게요. 1920년에 선생님 문화통치 한다 그랬잖아. 문화통치는 뭐를 키워내려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치? 친일파를 키워내려는 목적이었다 그랬지. 그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그래서 민족주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민족주의랑 타협적 민족주의랑 오늘 이것만은 끝납니다, 여러분. 타협적 민족주의랑 무슨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걸로 나눠져요. 뭔 소리냐면 타협이 뭔지는 알죠? 적절하게 중간에서 협상하는 거잖아. 그치? 뭔 소리냐면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일본의 식민지인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차피 이제 일본의 식민지인 거는 사실이니까 그냥 요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즉 완벽한 독립은 말고 그냥 조선 총독이나 이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조선인으로 하는 걸로 하자. 즉 뭐를 하자고 하냐면, 이름은 멋있죠. 뭐? 자치를 하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 돼? 일본으로 쓰되 그 우리나라의 살림을 우리나라가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봐도 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친일파로 가는 거지. 그것도 이제 비타협적인 난리 나는 거지. 뭔 이게 멍멍이 소리냐? 그게 무슨 독립이냐? 헛소리 하지 마. 너 친일파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민족주의 안에서 이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힘을 모아도 힘든 시기에 나눠지면 당연히 힘들겠죠. 자, 그 다음 누구한테도? 사회주의에게도 시련이 와요. 사회주의에게도 시련이 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1920년대에 그 헌병 경찰 제도에서 무슨 경찰 제도로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보통 경찰제로 바뀌면서 생겨난 법이 하나 있거든. 무슨 법?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치안유지법. 치안은 뭐 알지? 그 다스리는 상황이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길가를 지나다녀도 뭐 누가 여러분 막 때리고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치안유지법에 들어가 있는 게 요거는 뭐 안 적어도 됩니다. 예방적 구금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금은 가둔다라는 거고, 예방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예방주사처럼 미리 방지한다는 뜻이지. 이 치안유지법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너 감옥 들어가, 이런 느낌이야. 아직 죄를 안 졌는데 너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무슨 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지배층들이 막 이렇게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막 이렇게 검거되니까 사회주의도 어떻게 돼? 지금 상황이 난처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자, 이 민족주의와 지금 사회주의가 난리가 난 거지. 양쪽이 다 힘든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주의 뒤에 이제 소련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사회주의, 지금 조선 안에 있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며. 야, 그럼 니네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민족주의자들이랑 힘을 합쳐. 다만 둘 중에 누구랑만? 당연히 누구랑만? 비타협적 민족주의랑만 힘을 합쳐라고 하는 거죠. 민족주의도 어려웠는데 사회주의가 손을 잡자고 내미니까 그래, 좋다, 우리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갑자기 손을 잡으려고 할까? 안 되지.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보셔야 돼요. 봐봐. 일단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이제 중국에서, 이건 세계사니까 여러분 그냥 봅시다. 중국에서 1924년 국공합작이라 해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이렇게 힘을 합치거든. 즉 좌우 합작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뉴스 보면 큰 당 두 개가 싸우잖아. 얘네들이 힘을 합쳤다고. 즉 이렇게 화해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이해돼?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야, 중국에서 저렇게 힘을 합쳤대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분열이 되고 사회주의자들도 어떻게 되고, 이렇게 치안유지법의 철퇴를 맞은 거지. 그러다가 1926년에, 선생님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러다 1926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게요? 그렇지. 1910년 6월 10일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6월 10일 하면 아나? 그렇습니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운동?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자,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었죠. 이 60만세 운동은 마지막인 순종의 인산일인데 60만세 운동이 일어나. 이것도 꽤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사회주의자랑 민족주의자들이 동시에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낀 거지. 얘네랑 뭔가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 뭔가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 확인을 한 거야. 요런 부분에서 통하는 게 있구나. 마침 힘들었는데 쟤네랑 같이 일하면 되겠구나 해서 드디어 얘네가 합쳐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1927년, 이거 별표 3만 개짜리 1927년에 드디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가 합쳐서 뭐를 만들게 됩니까? 신간회라는 거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드립 있죠? 자, 지금 민족주의자들의 몸이 어떻게 됐어? 건강에 약하고 사회주의자들도 약하지. 사회주의자들이 뭐를 드신 거예요? 비타민을 드신 거예요. 비타민을 먹었어? 근데 피로가 뭐 때문이었어? 간 때문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간을 얻은 거지. 신간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비타민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오케이? 사회주의자는 뭘 좋아해? 비타민을 좋아해.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해서 뭐가 된 겁니까? 신간회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간회가 추구하는 건 뭘까? 누구는 꺼지세요야. 그렇지. 타협적 민족주의자 꺼져라. 쟤네를 무슨 주의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라 그래. 지금 일본에 빌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저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꺼져. 그래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요. 뭐 경제를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지? 뭐 경제를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여기 신간의 그 강령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기회주의자들, 뭐
기회주의자를 배격하자 뭐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뭐 경제적인 경제로 활성화시키자 뭐 또 있긴 해요. 뭐 민족의 단결을 자기네들이 이제 단결했잖아. 단결을 뭐 올리자 이런 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기회주의자를 배격하자. 더 중요한 거는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간회, 그것도 있다. 신간회는 자매단체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요. 무슨 회? 근우회라는 게 있어요. 근우회라는 자매단체. 왜 선생님 자매단체라고 또 얘기하냐면 여성단체예요.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우회가 있고요. 이 신간회 결성을 해서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선언? 정우회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지금 제대로 이렇게 막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은 세부적인 것보다 뼈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1920년대에 지금 이제 무장투쟁과 뭐 실력 양성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민족주의와 다시 사회주의로 나뉜 거죠. 그죠? 민족주의 계열로 해가지고 실력 양성 운동을 한 게 세 가지였어. 뭐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문맹 퇴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 운동, 그죠? 계급 투쟁 운동 두 개 뭐였어? 암태도 소작쟁이,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동시에 뭐가 닥친다? 시련이 닥쳐온다. 민족주의자는 두 개로 뭐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이 되고 사회주의는 뭐의 철퇴를 맞아서 치안유지법의 철퇴를 맞아서 약해지고 있었다. 그치? 마침 근데 중국에서 국공합작으로 합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60만세 운동을 거치면서 자 우리도 민족 유일당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누구 꺼지고 타협적 민족주의는 꺼져. 그래서 몸이 약해진 사회주의가 뭘 먹고 비타민을 먹어서 만든 게 뭐? 신간회다. 그죠? 신간회가 결성이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신간회가 활약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신간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20년대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 이 신간회에서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지. 1910년대의 마지막은 1919년 3.1 운동이었다면 1929년에 마무리되는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은근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박준채라는 학생의 그 사촌 누나였을 거예요. 그 사촌 누나를 막 일본 애가 희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준채가 이제 이거 일본 애를 막 때려 눕힌 거지. 그랬더니 경찰이 누구만 뭐라 해? 박준채한테 뭐라 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야 말도 안 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막 번지게 된 거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건데 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누가 지원을 해주느냐? 바로 신간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케이? 누가 지원을 한다? 신간회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거의 최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누가 지원한다? 신간회가 지원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신간회에서 지원했어. 근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잖아요. 어찌됐든 또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얘네를 도와줬던 애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학생을 도우는 이유가 뭘까? 민족이라서 도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광주 학생의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피지배잖아. 그래서 누가 더 발벗고 도와주냐면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발벗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 신간회 안에서도 누가 많이 잡혀가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잡혀가요. 오케이? 그래서 신간회 안에서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있었잖아. 거기서 누구의 힘이 약해져? 사회주의자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안에서 이제 신간회 안에서도 좀 이제 얘기가 있다가 야 어차피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독립인 건 맞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해서 신간회는 해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해체는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에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만나 해서 해소하게 됩니다. 그 흐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20년대 흐름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되는 건 60만세 운동이야. 신간의 결성 이후에 지원한 거는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얼마나 문제 내기 편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간을 결성하는 거, 그 다음에 결성 이후의 사건까지 알아주시는 게 1920년대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 어린이날 만드신 방정환, 소파 방정환의 뭐 소년운동이나 뭐 백정들의 뭐 형평사를 설립했던 형평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 뼈를 세우는 거니까. 오케이? 그것까지 하면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끌 거잖아. 그죠? 지금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는 건 20년대 지금 저항만 한 건데 기회지. 20년대 핵이야. 여러 번 보시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흐름. 무장투쟁, 실력 양성, 민족주의, 사회주의, 탐인, 비타민, 치안유지법, 오케이, 합쳐. 비타민, 신간회. 신간회 배경, 60만세 운동. 신간회가 지원한 거, 광주학생회 운동. 20년대 끝.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알겠죠?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어차피 안 돼. 나도 해봤어. 오케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 번 통해서 흐름을 기억하려는 역사로 공부해 주시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답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필기 어렵겠지만 자기 걸로 필기해 놓으시고 학원 돌아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페이퍼를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꼭 여러 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